네, 안녕하세요.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의 박수환입니다. 오늘 12월 자산 배분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인플레가 가져올 변화라는 내용인데요.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한국 자산 배분 모델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일사분면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아마도 주식시장의 스타일 변화에 크게 영향을 주는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그동안 채권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는데 2022년을 겨냥해서 우량 크레딧물 선제적인 비중 확대를 하자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동안 중국 시장 상당히 또 부진했던 시장 중에 하나였는데요. 12월 경제공작 회의 앞두고 최근 지준율까지 내렸습니다. 정책 모멘텀을 기대하자 요거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료화면 보시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자산별로 지금 의견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주식시장에 대한 의견은 아직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 200 경우에는요, 기말 배당 수익률이 한 1.5% 가까이 되기 때문에 배당 수치를 겨냥해서 프로그램 차익거래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은 있겠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 그리고 12월 FOMC 테이퍼링 가속화 등으로 전체적인 흐름은 아직 둔탁할 것으로 보여서요. 12개월 포워드 PBR 1배인 2,800선 위주로 좀 시간을 두고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색깔은 좀 변화할 것 같다. 통화긴축 대비해서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그리고 테마주보다는 배당주, 반도체 비중 확대를 하자라는 의견이고요. 미국 주식은 비중을 조금 줄였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호재가 굉장히 많은 시장이긴 한데요. 최근에 12월 테이퍼링 가속화되면서 좀 변동성 확대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그동안 미국 주식 비중을 굉장히 높게 가져가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28%에서 25%로 3%포인트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최선호 시장 뷰는 유지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업종을 좀 교체했고요. 미국 부동산 리츠 ETF 10%, 그리고 미국 반도체 ETF 5%를 교체 편입했습니다. 중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대외적 리스크 요인은 상당한데 지금 조정폭이 상당히 제한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 정책 모멘텀 기대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12월 경제공작 회의 같은 중요 회의 앞두고 중국 정부 정책 중심 관련 업종 기대감 클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중국도 사실상 아주 나쁘게 보는 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채권 쪽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주식은 한국, 미국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의견,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조금 나은 의견 드렸는데요. 채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중립적인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1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또 올렸는데요. 그래도 코멘트가 덜 매파적이었다라고 보고 있고 시장 금리가 안정화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다 보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1월에 추가 인상을 할 것 같긴 한데 그때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올리고 나면 이후에는 허들이 높아졌기 때문에 아마 속도 조절 국면에 들어갈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아마 채권금리 상승세가 멈추게 되면 크레딧 시장은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비중 확대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미국 채권은 아직까지는 한국 채권 대비는 좀 보수적인 의견입니다. 11월 FOMC 의사록에서는 지금 정책의 인내심보다는 유연성이 강조돼서 이 얘기는 금리를 좀 빨리 올리겠다라는 의견으로 좀 들리기도 하고요. 이 바이러스 이슈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 오미크론은 긴축을 크게 미룰 만한 재료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유 같은 경우 최근 굉장히 변동성이 확대가 됐는데 가격은 어차피 수요가 좀 좋아지는 측면은 있기 때문에 점차 안정화될 것이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12월 자산 배분 시그널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겠는데요. 저희가 금융시장 사계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가운데 보시게 되면 1, 2, 3, 4 숫자가 써 있는데요. 사실 1, 4분면 같은 경우는 성장률도 좋고 물가도 좋은 전형적인 경기 회복 국면이고요. 2, 4분면은 성장률은 떨어지는데 물가는 올라가는 좀 이제 방어적인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 4분면, 4, 4분면은 성장률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물가 압력이 없어서 금리가 올라가질 않다 보니까 이 중소형주, 테마주가 아주 좋은 국면인데 재미있게도 미국 쪽 모델을 업데이트를 해보면 최근 거의 한 1년 넘게 아래쪽 4분면에서만 계속 움직였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 모델 자체가 물가 압력이 계속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이 4, 4분면, 3, 4분면에서만 이동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 일변도가 나타났었는데 최근 한 4, 5개월 동안 모델 값이 위쪽으로 쭉 뻗고 있는 상태인 거죠. 일단은 위쪽으로 뻗은 거는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건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물가는 높아지는데 경기 선행 지수는 떨어지는 국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이 선행 지수가 하락세가 심화가 되고 CPI 기준 4% 이상의 높은 물가 상승률이 계속 유지가 되면 내년 초에는 이 모델 값이 왼쪽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위험자산 축소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 2, 4분면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미국 주식 비중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선호 시장은 유지하지만 단기적으로 전술적으로 3%포인트를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 비슷하면서 약간 다릅니다. 한국은 여기 오른쪽 아래에 모델 값이 나와 있는데요. 미국은 이미 몇 개월 전부터 모델 값이 1사분면에 진입을 했는데 한국은 이번 11월에 처음으로 1사분면에 진입을 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게임주, 테마주, 중소형주 이런 것들만 굉장히 좋았던 게 사실상 물가 압력이 없고 금리 압력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모델 값이 아래쪽에서만 놀았는데 11월에 처음으로 이 모델 값이 위쪽으로 올라간 겁니다. 사실 이 11월 그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좀 놀라웠는데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 CPI, 원래는 이 작년에 통신료 지원 기저효과도 사라지는 달이고 최근 유류세까지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높게 나올 거라고 이코노미스트들이 예상을 안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3.7%라는 사실 서프라이즈 물가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모델 값이 위쪽으로 확 튀어버렸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모델 값이라는 게 4, 4분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소형주나 성장주 위주의 시장인데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이 경기를 반영하는 경기 민감주 그리고 이제 시클리컬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경향성을 갖고 있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4분면이 바뀔 때는 변동성이 좀 커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모델 값이 움직일 때 지금 코스닥 중소형주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견해를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대신 그래도 1, 4분면에 해당하는 주식들, 대형주 그리고 시클리컬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흐름이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산 배분 시그널 값으로 보게 되면 지금 오른쪽 위 자산 배분 비중 모델 값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지금 주식 비중은 좀 더 줄이는 것으로 나와서 주식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 주식 비중을 조금 줄였고요. 대신 채권은 어느 정도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채권 비중은 조금 늘리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크레딧 비중을 조금 늘렸고요. 대신 이제 대체 쪽의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자산 군별 시그널 지표도 좀 보시겠는데요. 아직까지는 사실 신흥국에 대해서 적극적인 포지셔닝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주식 전체적으로는 지금 아직 선진국 비중 확대 시그널이 좀 나오고는 있고요. 점수는 예전보다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오른쪽 위에 차트가 있는데 연초만 해도 이 실적 추정치 변동이 굉장히 사실 강하게 위쪽으로 쏠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닝 추정치가 좋다 보니까 시장도 계속 올랐었고요. 근데 지금은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이 봉의 크기가 연초보다는 굉장히 줄어든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미국 그리고 선진국 시장이 우위에 있긴 하지만 모멘텀은 예전보다는 좀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모델의 점수도 한국, 중국 쪽 아직까지 이 상대 강도 측면에서 좋은 시그널이 안 나오고 있고 이익 상향 조정도 아직까지는 선진국에 좀 국한되어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주식 비중을 확대하자라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고요. 미국 주식이 상대적으로 좋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조금 기다리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채권 쪽의 시그널 지표도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오른쪽 아래에 보시게 되면 X축은 장단기 스프레드 그리고 Y축은 금리 변동분입니다.
장단기 스프레드는 축소가 되는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현재로서는 사실 채권 쪽 모델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해외 쪽 크레딧이 사실 특히 안 좋고요. 국내 크레딧은 그래도 이제 안정적인 흐름인데 해외 쪽 크레딧의 경우에는 여기 표에 보시게 되면 미국 하이힐드 스프레드 그리고 CAA, BA 요거는 이제 하이힐드 중에서 등급 간 스프레드를 의미하는데 전부 다 이렇게 0점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계속 스프레드가 확대 국면이라서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머징 아시아 하이힐드 스프레드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아주 적극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다만 일단 이 채권 쪽에 대해서는 그동안 계속적으로 안 좋은 시그널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좀 중립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겠다. 그 정도로 의견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 위는 OECD 경기선행지수인데요. 이제야 빠지기 시작하는 게 좀 보이실 거고요. 중간에 그 점선이 기준선인 100인데요. 아직 기준선 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위험자산 비중 확대를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왼쪽 아래 지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해외 하이힐드 등급간 스프레드입니다. 초록색은 일반 하이힐드의 스프레드이고요. 그리고 까만색은 하이힐드 내에서 C등급과 B등급 간의 등급 간 스프레드입니다. 지금 확대 초입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좀 적극적인 베팅보다는 조금 관망이 유리한 것 같다라고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EMP 포트폴리오 보여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제안하는 ETF 유니버스입니다. 지금 중간에 보시게 되면 미국의 지금 제한 비중이 3%포인트가 빠진 거를 보고 계시고요. 그 대신 한국 채권의 비중이 3%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을 줄인 것을 한국 채권에 넣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식 중에서는 좀 편출이 많았습니다. 일단 한국 쪽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편출했고요. 철강 소재 ETF 편출한 대신 바이오 그리고 비메모리를 넣었습니다. 최근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좀 조기에 턴어라운드 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 비메모리 반도체 ETF를 넣었으니까요. 한번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재개를 반영해서 최근 지방은행 그리고 이제 레저 엔터테인먼트 ETF를 넣었었는데요. 요 두 개를 편출을 했습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확대되다 보니까 모멘텀이 좀 줄어들 것 같아서 편출을 했고 대신 좀 방어적인 성격을 가진 부동산 관련된 ETF 그리고 우선주 ETF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도체 ETF 새로 편입을 했습니다. 이 부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은 그대로입니다. 정책 모멘텀이 여전히 남아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전기차 ETF 그리고 심천 차이넥스트 여전히 6%씩 비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채권 쪽에서는 지금 뱅가드 그 중기채 비중을 약간 줄였고요. 대신에 물가 상승률 계속 올라오는 상황이라서 팁스 ETF 1%포인트 늘렸습니다. 그 중기 우량 회사채 한국 같은 경우에 비중을 3%포인트 늘렸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크레딧 회사채 비중 확대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 쪽은 큰 변화는 없습니다. 네, 12월 그 자산 배분 전략 마쳤는데요. 세 마디로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모델이 한국은 오랜만에 일사분면으로 올라왔다. 인플레이션 반영하면서 시장의 컬러가 좀 바뀌는 것 같다. 두 번째는 일단 이런 상황이라서 전체적으로 시장 변동성은 있을 것 같지만 내년 연초를 겨냥해서 전체적으로 이 EMP 포트폴리오 바뀐 부분들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3월에 12월 중국 경제공작 회의 있는데 정책 모멘텀 일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거 3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12월 자산 배분 전략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달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